그런데 만약 지금 윤석열이 추진하는 것처럼 개원가와 병원가의 선호 편중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무작정 의료인을 마구 늘림으로써 공공의료 인력을 억지로 밀려서 채워지게 만드는 정책을 쓴다면 국민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체계는 완벽하게 붕괴해버릴 것입니다. 자, 의료 서비스 체계 자체의 붕괴라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따라와 보십시오. 솔직히 공공의료 분야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보강의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 보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거의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우수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거의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의료인력 폭증 계획은 단순히 의료시장의 포화와 과잉진료 문제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의 보험체계 자체를 흔들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지경으로까지 치닫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무제한으로 의사수를 늘려서 배출하는 경우 의사수의 압력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공의사도 밀려서 증가하긴 할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원하는 곳에 인력이 채워지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피말리는 무한 경쟁까지 치닫은 개원가는 도태되는 의료 자영업자들을 많이 양산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쉽게 개원가에 뛰어들었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젊은 의사들이 다수 등장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윤 정부는 아마 그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그들 사정일 뿐, 그리고 시장에서 도태된 자들의 능력 문제일 뿐 정부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 게다가 그런 식으로 도태된 의사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공공의료 분야로 유입되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공공의료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즉 그들의 파멸로 인해 공공의료가 반사이득을 얻지 않겠느냐. 그것은 오히려 부족했던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니 일석이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죠. 개원가의 단맛을 본 의사는 다시 그 고통의 수행길로, 즉 공공의료의 길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개원가와 병원가의 그 극명한 온도차를 이미 맛본 의사는 다시 들어가서 응급실 지키고 당직하느라 밤새워가며 몸을 축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한 번 크게 말아먹고 빚쟁이까지 되어버린 터라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 개원가에 도전할 엄두도 나지 않고 대출도 막 다 막혀있고 그런 난감한 상황.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그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의료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업자들, 의료시장 내에서 무자격 사무장 등의 자격으로 무한영리를 취하는 바로 그런 자들, 소위 사무장으로 불리는 의료계의 양아치들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소명의식 따위는 애초에 없고 오직 영리만을 뽑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는 것 등등 하여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그들은 최소한의 소명의식은 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죽여가면서까지 돈을 뽑아먹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장 집단은 다르죠. 일단 돈만 된다고 하면 죽든 말든 뽑아먹습니다. 애초에 그 인간들은 출신이 뭐였는지 자체를 몰라. 무슨 장기 밀매하던 놈인지 무슨 조폭 출신인지 최소한의 개런티가 없습니다. 돈 냄새를 맡을 줄 알고 환자를 철저히 착취할 생각만 하는 양아치라면 누구든지 달려드는 게 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님의 모친 최은순 씨 같은 돈 된 거 뭐든지 하는 그런 부류들이 누가 더 양아치냐 리그를 펼치는 바로 그런 장이 바로 사무장의 장입니다.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가며 고분분투하는 개원가 의사들은 애초에 이런 프로 장사꾼들과 경쟁이 되지 않죠. 오늘 못 뽑아먹을 것 같으면 죽여서라도 뽑아먹어. 사무장들에 의해 공공연히 행해지는 일입니다. 충치 치료하러 갔는데 치아를 막 몽땅 뽑아버리고 임플란트 막 다 박아버리는 식. 이런 식이면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원장하고 상업적으로 경쟁이 안 되겠죠. 없으면 병을 만들어서라도 뽑아먹는 인간들과 상업적으로 경쟁이 되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제한으로 의사 수만 마구 늘려버리면 망할 놈들은 알아서 망하고 자발적인 시장 질서,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도태된 의사들이 알아서 공공의료의 공백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발상은 개원가 의사들이 실제로 처해 있는 입장을 전혀 살피지 않고 구상해버린 바보 같은 안입니다. 애초에 개원가로 빠졌던 의사는 설사 자신이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더라도 개원가 내에서 재기할 기회를 노리지 결코 공공의료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공공의료인의 근무 조건이 파격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한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독이 올라서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마저도 다 팽개쳐버리고 악의 세력과 손을 잡아버릴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이 누구다?
바로 이 의료계의 암적인 존재, 사무장들입니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불의와 손잡으면 수억 대의 빚도 한 번에 다 갚아주고 또 한 번 외제차를 굴리면서 잘 살 수 있어. 뭘 선택할래? 하는 환경적인 압력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사무장 입장이 되어서 이 상황을 따져봅시다. 지금까지는 엄연히 불법의 영역에서 사무장들이 활동했죠. 국가가 이들의 활동을 엄격하게 법률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막는 게 당연하겠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뽑아먹는 악랄함이 다른 산업 분야라면 몰라도 의료 분야에 적용되어 국민 건강을 해친다면 국가로서는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가 맞죠. 따라서 일반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 수준은 굉장히 높고 엄격합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가장 유명한 사무장인 김건희 여사님의 모친 최은순 씨도 그 대단한 검사백으로 그 모든 범죄 혐의들은 거의 다 은폐하다가 크게 하나 걸린 게 바로 요양병원 부정수급 문제였죠. 호구 하나 내세워서, 호구 의사 하나 내세워서 병원 굴린 뒤에 23억 정도 해쳐먹은 사건 있잖아요. 이렇듯이 천하의 최은순도 다 피해갈 수 없었던 그 사건에서 최은순의 역할이 바로 사무장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양아치들의 불법 행위가 의료 현장에 스며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중하게 보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거죠. 그렇게 국가의 단속이 삼엄하다 보니 사무장들도 호구 의사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고 그 강력한 단속은 매우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무제한 증언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면허 소지자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상황이 펼쳐진다? 와, 이 불법 사무장 놈들의 파라다이스가 열리는 거죠. 쉬쉬해가면서 아름아름으로 겨우 구하던 면허 가진 바지 사장들이 이젠 막 도처에 널려있어. 보고 하나만 잘 잡으면 이 지역 저 지역에 문어발로 업소를 차려서 사람이야 죽든 말든 무제한의 과잉진료로 돈을 마구 뽑아먹을 수 있어. 캬, 윤석열 만세.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업자들의 전성시대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가고자 하는 지향이 싹 트겠죠. 엄연히 현 시점 사무장병원은 불법입니다만 그들이 자본을 쌓고 거대한 부자가 되면 사회적인 힘이 생기죠. 사회적인 힘이 생기면 그들은 무슨 작업을 할까? 불법의 꼬리표를 완전히 던져버리고 대놓고 그 짓을 무한 확장시켜도 누구 하나 제한하지 않는 꿀 빠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겠죠. 과거엔 음지에서 경찰 단속 나오면 바퀴벌레처럼 막 숨고 바지 의사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토끼곤 했었는데 이젠 그 짓도 피곤해. 앞으로는 당당하게 할란다. 어떻게? 법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돈에 환장한 장사꾼들이 제한 없이 의료시장에서 돈을 뽑아먹을 수 있게 용인해주는 것. 그게 다른 말로 의료영리법인의 합법화입니다. 막상 의료영리법인이 합법화되면 어떤 인간들이 달라붙겠습니까? 늘상 음지에서 헤쳐먹던 인간들이 1차적으로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 같은 자들이 돈 냄새를 맡고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환자 등골을 뽑아먹겠다면서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영리법인이 합법화되어서 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 의료도 이제 무한 경쟁으로 가서 가격도 막 내려가고 장점도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과연 기대하는 것만큼 가격도 내려가고 질도 좋아지고 할까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싸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해오던 원장들의 씨를 모두 말려버리기 전까지는요. 경쟁이 안 되는 수준의 저가 공세로 그 지역의 정상적인 의원들의 씨를 확실하게 말려버리고 나면 경쟁 없는 시장에 홀로 서서 가격을 마구 올릴 겁니다. 경쟁하는 다른 사무장 법인이 있지 않겠느냐?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차피 똑같은 입장이며 이 판에 끼게 된 목적을 공유하고 있죠. 이제 잔챙이들을 싹 다 말려 죽여버렸으니 우리끼리 빡터지게 싸우지 말고 적당하게 합의해서 적당하게 담합해서 가격을 올려버리자고. 자,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 같습니까? 의료영리법인이 합법인 외국의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으로 서비스가 올라가고 가격이 다운될 것 같으면 이미 의료가 민영화되어 있는 미국은 질 좋고 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되어 있었어야 맞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몸 한 번 다치면 집 하나 팔 각오쯤은 해야 돼요. 보험회사 끼지 않으면 진료는 꿈도 못 꿉니다. 아니, 그 좋다는 시장 경제에 맡겨놨으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주 합리적인 의료비 책정이 되어 있어야 맞겠죠. 보이지 않는 손은 개뿔. 규제 없이 인간의 욕망에 맡겨놨더니 보험 없으면 좀 다치기만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수준으로 의료부의 개폭증 현상이 만연해 있어. 동시에 이미 금융계의 큰손 보험회사는 아주 꿀을 빨죠. 중간에 끼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빨아먹습니다. 이 둘은 아주 좋은 공생관계여서 서로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
의료 영리법인과 보험회사의 합작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떤 의료 서비스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막 펼쳐져. 그게 바로 현 시점 미국의 의료 시장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나라에 비해 잘 되어 있는 시장일까요? 사보험이 없으면 집 팔아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미국도 자기 나라 의료체계의 전 국민적 보장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손을 대진 못하죠. 심지어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오바마마저도 미국의 잘못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보고자 했던 게 바로 오바마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그 존경받는 오바마가 미국의 민영화 일변도의 의료체제를 국영화 중심으로 무게를 이동시켜보려고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부의 시스템 마비, 즉 셧다운 사태까지 갔어요. 모르셨던 분들은 꼭 오바마 케어와 미 합중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공부해 보십시오. 그 웃기는 사태가 겨우 미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좀 줄여보겠다고 생겼던 겁니다. 의료영리법인과 사보험회사의 결탁으로 기본 의료비는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사보험 가입 없이 의료 서비스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자 국가가 개입해서 사보험 중심의 민간보험체계를 국가보장 중심의 중앙보험체계로 체질을 변화시켜보겠다. 그거 하나 했더니 정부가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만큼 의료법인과 보험회사의 세력은 정부를 무력화시킬 정도로까지 이미 괴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정말 우스운 지점은 그때 오바마가 해보겠다고 했던 바로 그 제도는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의료에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그 전체적인 틀 하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한마디로 탈민영화. 그걸 해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습게도 반대로 국가 주도의 우수한 의료보험 체계를 민영화하려고 용을 쓰는 세력들이 거꾸로 선동을 해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도 그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의 빨갱이들을 척결하고 의료계를 국가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자. 날고 기는 자본가들이 알아서 돈을 뽑아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게 냅두자. 무한 경쟁으로 피바다 시장 한번 만들어 봐야지. 다른 분야랑 공평하게. 그렇게 해서 의료비가 비싸지면 비싸지는 거고 낮아지면 낮아지는 거고 시장 만세, 시장이면 모든 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국가는 관여하지 않아.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돼. 나는 영리업자들이 의료시장에서 알아서 최대한의 이득을 뽑아먹기 좋도록 의사 수나 왕창 늘려줘야 되겠다. 그런 뒤엔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자, 전체 틀을 조망해보고 나니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추진하는 대로 의사 수를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증가시켜버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걸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언하는 선이 적당해야지 그렇게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폭증시켰다가는 결국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 체계 자체가 처참하게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오직 마지막에 웃는 자는 의료 양아치들, 즉 사무장, 지금 표현으로 써야 그렇지 앞으로의 표현으로는 영리의료법인 사업자와 사보험회사들. 결국 필수 의료를 강화시켜보겠다는 공적인 목표를 탈에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법 의료업자들이 합법의 외피를 쓰고 마음대로 의사들을 부리고 시장에서 돈을 뽑아먹을 수 있게 만드는 안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셈입니다. 저는 설마 정부가,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노리고 이런 주장을 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좀 느꼈는데 원래 일처리가 좀 과격하고 무대뽀적이다 보니 증언의 적정성을 너무 오바해서 부른 것 정도로 여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약에 일부러 의료업자들에게 합법의 탈을 씌워주고 김건희 여사님의 모친 최은순 씨와 같은 위법한 의료 사무장들이 활개치게 놔둘 것을 의도하고 그런 증언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만의 자랑스러운 의료체계, 자랑스러운 의료보험체계 등등은 적어도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념도 좋고 미국 바라기가 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지금 미국 스스로가 자신의 민영화된 보험체계의 한계를 깨닫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 판국에 자유경쟁 시켜보겠다고 의료체제를 완전히 민영화 체질로 바꿔버리는 것은 이념에 경도되어 자국의 장점을 훼손시켜버리는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짓거리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